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태권도사 논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전문성 부족을 한번 언급을 해보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 역사학자들이 학회를 하고 있는데 학술 대회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학술 대회를 할 때 젊은 역사학자들은 한 30대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은 60대, 70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이 많은 어떤 분이 한 100세 사셨다고 쳐요.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100살이나 살았다. 제일 많이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었다. 여러분들은 나만큼 살지도 못하고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나는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을 들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논의에 대해서 전문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두 눈으로 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라리 자기 경험도 없이 어디서 카더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역사 논의에 뛰어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태권도 분야고요. 태권도사. 또 더 나아가서 무술사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문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대등하게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평등한 건 좋은데 어쨌든 이것이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증거를 대어 볼게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최근에 나온 국기원 태권도 교본의 태권도사 파트가 있습니다. 태권도사. 이거 집필한 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이긴 한데 역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 아니에요. 체육사 전공자가 그럼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태권도사 연구나 이 논문을 쓰는 사람을 보면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분들이 집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물리학 교과서를 쓰는데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예를 들면 음대 출신이 물리학 교과서 쓰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음대 출신이라고 무식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음대든 미대든 혹은 예를 들면 태권도 전공한 사람이든 간에 물리학을 교재를 쓰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아니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연히 뭐 사람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는 이 사람이 음대나 뭐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일 물리학에 대해 잘 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몇십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 사람이 담당을 해가지고 쓰면 안 되고 게다가 체육사 전공이나 이런 거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권도만 그러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무술 분야 전부가 그렇습니다. 태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엉터리가 많아요. 어느 정도 엉터리냐 하면은 무슨 태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앞에 많이 붙어 가지고 이제 신종 태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역사들을 따져 들어가면요 별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이 채널에도 만들어 놨는데 뭐 근거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근거가 있으려면 완전히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이 근거가 있으려면 태권도와 근거가 같습니다. 예,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태권도사 논쟁에서 뭐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제일 쟁점 아니겠습니까? 가라데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논문을 쓴 분은 어떤 분이냐? 예, 영남대 나와서 이제 영남대에서 인문학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다른 거 전공하시다가 체육과를 서울대로 가서 체육과 석사에서 한 2, 3년, 2년 정도 운동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예. 요런 것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1990년대인데 뭐 이때 옛날에 이 시기에 좀 뭐 학문적으로 좀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완전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게 썼다. 그것도 괜찮죠. 그때 당시로는 그것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 다음에 뭐 또 뭐 세간의 유명한 뭐 철학자라는 분이 또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요 책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이후에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논문들을 누가 쓰냐 하면 태권도 학과 나와서 선수나 이런 거 하시다가 교수가 될 때 이 논문이 필요하거든요. 연구 실적이 필요해서 이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논문들을 보면 태권도사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출신들이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조금 논문을 쓰는 만큼의 학술 연구 능력은 좀 안 되지 않나라는 분들이 이런 거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왔다라는 논문 좀 하나 쓰고 교수로 되기 위한 연구 실적을 쌓습니다. 뭐 요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요것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을 뭐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논문에 과거에 있는 내용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쓴 분들이 그 이후에 또 뭐 역사 연구에 대해서 태권도사 연구에 대해서나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이냐? 전혀 아니죠. 그럼 이 논문의 정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논문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논문들의 합리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비판을 해보는 거죠. 뭐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냥 근거들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생각의 근거들. 생각의 근거들을 따져보면은, 네.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하는 논쟁의 한 축이 되는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들이 다 요래요. 이 철학자라는 분도 태권도 그 전에도 이야기 없고 그 후에도 이야기 없다가 요 책 하나 딱 써가지고 냈는데, 이 책의 내용이 1990년 전후에 가지고 나온 요 논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하는데 역사 연구를 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체육사 전공자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역사 태권도사에서 논문을 또 써놓았어요. 이런 논문들은 사람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역사 연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쓴 논문들에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학자들 외에 다른 이제 이른바 무술인들, 무술하는 분들이 이런 학자들의 논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강화를 하거든요. 이 강화를 하는 이 무술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당연히 역사 논의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죠.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무술한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전문성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 부족에서 이제 논쟁이 많이 격화가 되는데, 왜 논쟁이 격화가 되냐 하면, 이 제대로 근거를 따져서 결론을 끄집어내고, 이 결론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근거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강력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온 게 맞다. 예. 요거 의심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출발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뭐 맞든 그러든 간에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던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사람은 왜 나쁜지 추가적인 근거,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이전의 근거를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냥 자기는 이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나쁜지 따져보자라고 하면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끝. 이런 불합리한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불합리한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역사 논의에서. 왜 반복이 되냐면 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전문성이란 것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전문성이 어디에서, 또 전문성 부족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태권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요. 태권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품새가 있다. 품새는 뭐 가라데하고 비슷하다.
그 발차기가 있다. 발차기는 가라데에 없던 거다. 그 다음에 원래 택견에만 발차기가 있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띠와 도복은 뭐 그 가라데 일본 문화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도장에서 수련하는 것도 일본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종합이 안 됩니다. 종합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동영상에서 종합을 한번 해놨죠. 뭐 이런 이야기. 품새 가라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거 맞다니까요. 예,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요것도 뭐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건 인정하고. 근데 발차기는 가라데에 원래 없는 거니까 옆차기, 돌려차기, 뒤차기, 뭐 뒤우리기 이런 거 없는 건데 태권도 어디서 왔냐? 요거 택견에서 왔다. 왜 택견에서 왔냐? 택견은 민속문화고 민속문화는 민속문화가 전성되는 방식으로 전성되겠죠. 그래서 도장이나 이런 사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으로 옆에 하는 사람들이 옆에 태권도나 무술 수련하는 거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이렇게 민속이 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거 둘 중에 어느 것이 크냐를 봤을 때 이게 크면 태권도는 가라데 맞다고 보면 되고 이게 크면 죄송합니다. 어느 쪽에서 이제 이 양쪽에 있는데 품새가 태권도에서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태권도가 뭐 가라데 맞다고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테고 아니야 발차기가 태권도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면 택견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안 되냐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의 가격이 있으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의 경제 현상을 이해를 할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 정도를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네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하면 더 좋은데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두 개라도 고려를 한다고요. 이 두 개를 고려 못하면 하나밖에 고려를 못할 겁니다. 왜 하나밖에 못하냐 하면은 이거는 좀 사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밖에 말 못하지 않을까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정도 뭐 가격을 고려를 할 때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 되시면 태권도의 정체성을 결정을 할 때 정체성이 결정되어야지 이 정체성인 태권도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할 텐데 이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품새도 있고 발차기도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지금 태권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서 왔냐 뭐 요렇게 생각을 해 나갈 수도 있을 테고 이게 뭐 정 안 되면 나는 뭐 이거는 여기서 왔고 이거는 여기서 왔다라고 난 생각한다. 뭐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게 전문성 이전의 기본적인 합리성 아니겠어요? 합리성? 근데 이 합리성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다 이런 태권도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지만 이거 빼고 나는 요것만 볼래. 품새 봐. 예, 가라데에서 왔잖아.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나름대로 합리성 발휘한다고 띠를 봐라, 도장에서 봐라, 뭐 등등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권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일본에서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자살 전투를 한다고 가미가제 투입되는
항공기 조종사가 가미가제 투입된 항공기 조종사가 출정 전날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그게 충격적이다.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미가제로 투입되는 병사가 뭐라고 불렀냐면 죽기 전날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을 불렀다고요. 아리랑. 그러면서 이 가미가제에 투입된 사람이 사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따지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리랑을 불러? 일본 사람, 일본 군이 일본 군 복장을 입고 일본 군대 안에서 일본을 위해서 전투를 하는 사람인데 아리랑을 불러? 야, 아리랑이 일본 음악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 음악이 아니라 아리랑을 불러? 아리랑을 부르는 이 사람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확인해 보니까 정작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또 일본 사람이 맞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이 왜 죽기 전날 한국 민요 아리랑을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리랑을 불렀는데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 일본군 병사가 일본 옷을 입고 일본군을 위해서 싸우기 전에 아리랑을 불렀으니 아리랑이 사실은 일본 음악이야. 일본 민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합리할 겁니다. 누구한테 갖다 물어도 이거는 불합리하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어디 있냐면 태권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권도가 딱 있으면 이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띠, 도복, 도장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지금 태권도의 무술적 정체성을 저는 아리랑이라고 치는데 아리랑에 비교를 해보는데 왜냐하면 그 태권에만 있던 태권과만 유사한 발차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리랑만 있던 요 곡조가 딱 있는 겁니다. 이 민요에 있는 한국 민요에 있는 아리랑에 있는. 근데 이거를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일본식의 하다못해 하카마를 입던 일본 기모노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본 사람이 왜 한국 무술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막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태권도 품새가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태권도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품새 동작을 보니 가라데 동작하고 똑같네. 가라데 동작하고 똑같네 해서 태권도 가라데 도복과는 다른 태권도복을 입은 사람이 동작을 가라데 동작과 비슷한 걸 하니까 이 품새가 태권도 품새가 가라데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권도에 있는 발차기가 가라데와 다르고 태권과 비슷하면 이거는 태권도 도복이 가라데와 비슷하다고요? 그럼 가라데 비슷한 태권도 도복을 입은 사람이 왜 태권 같은 발차기를 하지? 이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사실상 했었어요. 누가 했었냐면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1990년대의 초기 당시로서 이걸 초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른바 가라데 유일문자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태권도 발차기는 태권과 너무 비슷하다. 자, 이게 지금 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이야기가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 이야기했던 것을 까먹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택견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논리를 개발합니다. 근데 이 논리가 개발하는 것 괜찮은데 좀 역사 논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하면 나름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성이 전혀 없죠. 택견하는 분들도 다 비슷하게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뭐 글자 읽는 것 자체를 좀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면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태권도의 교수들이 왜 전문성이 부족하냐? 태권도 교수들이 되려면 태권도를 아주 잘해야 되고 태권도 잘하려면 중고등학교 때 다 실기 연습을 위해서 태권도를 해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 자체를 듣지도 않고 대학교 가서는 뭐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한자를 공부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라데하고 연관된 걸 연구하겠다고 일본어를 공부했겠어요. 그 전에 영어를 제대로 해가지고 원서를 제대로 읽겠어요. 아니면 전국민 기본인 한자라도 제대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거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권도를 전공하신 분들이 역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에 대한 비난은 아닙니다. 뭐와 같느냐 하면 철학 전공자들이 노래 못 부르고 음악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인데 주로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주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한 분들이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거 철학한 분들에 대해서 비난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역사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비난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떠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뭐 2021년에 최근에 국기원 태권도 교본이 나왔어요. 교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태권도사를 집필한 분이 태권도 역사죠. 역사 집필한 분이 역사 전공자가 아니에요. 체육사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럼 관련 인문학 전공자냐? 인문학은 또 역사, 문학과 철학과 역사가 좀 섞여 있으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관련 연구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체육에서 뭐 다른 분야를 실기 분야를 전공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뭐 그 사람의 경력을 따져보니까 예, 이 역사나 관련된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참 태권도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 전문 분야에서도 언어 전문 분야에서도 특히 이 교본 집필에 세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태권도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무술 분야에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사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력을 발휘를 못하고 그 논의를 좀 일관되게 추적하고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상대방의 논리가 있으면 이게 좀 정반합 변정법적으로 이게 생각들이 뭉쳐가지고 발전적으로 지식이 확장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이 어디서 부족한 게 나타나냐 하면
태권도가 정말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냐? 가라데에서 왔냐? 요걸 따질 때 요런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합리적으로나 뭐 자기 나름대로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서서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라데에서 왔는지 한번 따져보자. 새로운 이 밑에 근거를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따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결론에 의문부를 붙여놓고 이보다 더 근거가 되는 근거들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사고를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못하고 일관적으로 못하고 딱 이런 말을 한다고요.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는지 따져본다고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데 뭘 더 따져? 그러면서 각종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 하면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그래서 뭐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 논리가 어느 부분은 설득력이 있고 어느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치사하고 치졸하고 뭐 이렇게 가라데 한 어떤 사범님이 그것도 한국인 사범님인데 이런 용어를 동원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가 도덕적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도덕적인 우월감을 제대로 좀 정당하게 가지려면요, 좀 뭘 알고 따져야 돼요. 이거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어떤 살인자 내지는 범죄자로서 혐의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엉엉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죄자 같아도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정당하게 가지려면 너는 무조건 범죄자야.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 안 되고요. 이게 근거 없이 따지면 다 누명입니다. 이거 다. 남 누명 씌우는 거예요. 네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근거를 따져보니까 증거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범인이 맞잖아 라고 따지든지 아니면은 따져봐서 범인이 아니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덕적 우월감은 나름대로의 지성적인 사고력의 바탕을 가지고서야 도덕적 우월감이 괜찮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냐면 편견의 편견으로 넘어갑니다. 이 편견들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 편견이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이 과거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에 다 이랬는데 뭐 하면서 자기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팽팽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으면 참 이게 남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관에 좀 비추어서 이게 이것저것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우연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편견을 바탕으로 내가 정당하다라고 소리치는 게 정말 자기 가치관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전문성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있으면 물리학의 전문성을 물리학자들이 한 수십 년 연구를 해가지고
철학 있으면 철학에 대한 전문성 수십 년 연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 여러분들이 뭐 또 이거 태권도사 논쟁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술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수련하셨으면 무술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한 여러 수십 년 했을 텐데 이 전문성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그 전문가를 인정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참 역사 분야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분이 이렇다고 하네?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내가 틀렸나 보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이고.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쉽게 설명해봐라. 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세세하게 이해를 해보고 좀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을 전공해가지고 이게 뭐 존재와 비존재 아니면 뭐 불확정성 원리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뭐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요만큼 확실하게 요만큼 있는 게 아니야. 뭐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점 존재하는 거 이런 이야기하면 불합리하게 들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외한이 이거 다 엉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무술하신 분들이 내가 잘 모르는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원리 뭐 시간과 공간이 서로 뭐 휘어 있니 잘 이해를 못해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태권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 부족한데 뭐가 잘못이냐면 자기 부족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다 틀렸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그래서 참 여기 이 대목에서 좀 어렵고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 태권도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좀 이 쑥스럽게도 제가 들어가고 또 뭐 체육사 전공하신 분들 뭐 어느 대학의 뭐 교수 제가 뭐 필요하다면 제가 누구 특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또 뭐 제가 또 태권도사 연구하느라고 한국사 연구의 태도라고 하는 아주 노 교수님도 찾아뵙고 그래가지고 그분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도 태권도는 한국 태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죠. 역사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근데 태권도 전문가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태권도사가 어떤 거냐면 문화사거든요. 문화사가 되려면 이 문화 자체를 알아야 돼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음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수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사를 쓴 저자나 물리학사 뭐 이런 걸 쓴 사람들 중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수학사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학사를 쓴 사람 중에 수학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수학사를 쓴 사람 중에 아주 수학의 본령인 증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예를 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다 증명했다 이런 사람들은 수학사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수학의 역사는 또 수학 안에서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도 잘 알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알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수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태권도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려면 역사 내지는 인문학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연구 훈련을 받고 태권도나 무술에 대해서 뭐 대단한 고수는 아니더라도 중수나 뭐 하수였더라도 한 20년 정도 연구 수련해서 어느 정도 실기도 좀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로 어떠냐면 이 무술을 하지 않은 또 나름대로 뭐 역사 전공했다라고 뭐 석사 뭐 학사 하다가 또 이런 사람이 또 태권도사에 대해서 쭉 쓰다 보니까 이제 이 문화사가 안 되고 정치사 비슷하게 역사를 쓴 사람도 있고요. 그나마 그 사람은 나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역사 연구나 인문학에 대해서 소양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역사를 썼는데 이런 사람들이 태권도 학과, 태권도 무슨 어떤 뭐 협회 단체 이런데 나름대로 학자 내지는 연구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부 문체부에서 이제 태권도 관련된 정책을 만들면서도 그 관련된 전후 이제 사정을 살펴보니 가면 갈수록 태권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하면 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성 있게 뭐 정책을 만들 수도 없고 이게 다 중구난방이고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근데 이 엉망으로 가는 그 중에 한 분야가 뭐냐면 태권도에 대한 전적인 태권도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비를 쓰면은 엉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떠냐면 이 사람이 저거 베끼고 저 사람이 저거 베끼어서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래도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5급, 4급 되면은 그래도 행정고시 봐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고 들어온 합리성을 겸비한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성 부족은 상당하고 이 전문성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태권도 학자들의 전문성이 1차적으로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좀 엉터리를 써놓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구미에 맞아 하는 각종 타무술 내지는 타무술한 사람 또 태권도 한 사람 중에서 이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겠다고 이제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논문들 중에서 이 연구 결과들 중에서 어려운 거 빼고 쉬운 이야기 들어있는 몇 개 읽고는 막 이것이 이제 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태권도를 한 사람들이 내지는 무술을 한 사람들이 가라데 한 사람들은 가라데 한 사람들대로 태권한 사람은 태권한 사람들대로 또 무슨 무술 해가지고 좀 더 근거가 박약한 무술한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이 전통 무술이다 정통성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반작용을 위해서 또 태권도를 또 까내리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권도사가 이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있냐면 태권과 태권도사의 특수성을 한번 언급을 해보죠. 이것이 전문성과 특별히 연관됩니다. 자, 어떻게 연관이 되냐? 태권도사가 문화사이거든요. 이 문화사에는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 전문성이 필요하냐면 이 문화라는 것은 이 기록이 좀 잘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무형의 실체를 잡아내는 것과 같은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가 여기 있을 때, 태권이라는 것을 봅시다. 태권.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태권하고 태권도하고 영향 관계가 있다 없다 뭐 다르게 각자 생각하셔도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태권이 어떤 무술이죠? 민속 무술 아니겠습니까? 민속 무술. 민속무예. 그러면 이 민속무예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시기적으로 해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중구난방으로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 연결은 또 어떻게 되냐면 뭐 이 사람이 하던 것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서 여기에서 알게 되고 여기서 흘러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록이 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잘 없고 어떤 인적 정체성이 잘 없습니다. 인적 정체성. 그거는 딱 어떤 거냐면, 다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거를 들 수 있습니다. 비유를 어떻게 들 수 있냐면은, 아리랑 들어보죠. 아리랑이 뭡니까? 민요잖아요. 민요. 이 민요가 어떻게 흘러왔나? 조선시대 이전에 아리랑 가르치는 음악 학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국악과가 생긴 이후에 아리랑이 생겼냐? 아리랑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전 대학의 국악과나 아니면 아리랑 가르치는 민요 학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아리랑이 없었냐? 아니죠.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쭉 내려오는데, 또 어떤 아리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민속이죠. 민속.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이런 아리랑이 내려오면 아리랑이 또 여러 개예요. 이런 아리랑이 있으면 저런 아리랑이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이 있고 또 무슨 아리랑이 있고, 뭐 아리랑이 곡조가 또 다르고 가사도 또 달라요. 그럼 이 아리랑이 오르면, 이 아리랑이 우리나라 전통 민요면 저 아리랑은 전통 민요가 아니냐? 아니죠. 둘 다 맞죠. 그래서 아리랑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건 이런 아리랑을 다 묶어서 아리랑을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어릴 때 음악 시간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걸로 기억을 합니다. 택견은 어떻겠습니까? 택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해동죽지나 옛날 과거 기록을 보면은 딱 아리랑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속무예가 민속답게 전해지고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서 민속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고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단하려고 해도 잘 차단이 안 되고, 특정인 누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속무예 택견이란 게 있으면, 민속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태권도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자무식 음악학원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리랑을 전혀 모를 수 없고, 그냥 어떻게 동네에서 옆에 아줌마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걸, 노래하는 걸 듣다가 아니면 하다가도 아리랑을 한 곡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리랑 민요를 한 소절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여기에 완전히 절단이 되어서 단절이 되어서 지나갈 수 없듯이, 택견이 민속 문화로 쭉 내려왔는데 이것이 무술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단절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가정을 해놓고 봤는데 진짜 아무리 해봐도 택견적인 게 아무것도 없네 할 수도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권도에 발차기가 있고 발차기가 택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태권도가 택견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에는 가라데에서 온 게 맞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1차적으로 태권도의 발차기는 왜 택견하고 똑같이라고 많이
말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암기를 하시라고 암기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딴 이야기 하면서 이거는 빼놓고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넣고 이야기를 하시면 확실하게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태권이 태권도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줬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조금 이상은 줬겠지.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이걸 많이 줬냐 조금을 줬냐라고 따져야 되고 하나도 그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기록. 태권도사 연구 나름대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태권도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도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예. 나름대로 정의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 이 기록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아리랑 말씀드렸죠. 아리랑만 그렇습니까? 씨름은 어떻나요? 씨름 기록만 가지고, 예, 기록만 가지고 어디까지 역사를 간다라고 할 때 이 기록이 말하는 역사에 씨름의 역사, 아리랑의 역사, 또 많은 우리 민속 문화의 역사를 여기에 한정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약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다 보면 태권도사가 좀 복잡해지고요. 따질 게 좀 많아지고, 이건 이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니고, 맞고 아니고 맞고 아니고 하다 보면 이 논의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예, 요 어려운 거를 따라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예, 서로 발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 생각이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좀 틀렸다라고, 아닌가 보다, 이건 좀 수정해야겠네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태권도사에 대해서 태권도는 뭐 가라데에서 온 게 맞아라고 딱 끄지, 이유는 더 이상 필요 없으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냥 태권도사가 뭐 이런 태권도사 논쟁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런 발굴을 안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입견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 만큼 역사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맨날 왜 태권도사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사 연구를 하는 많은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다 쓸모없는 역사 연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 거의 한 반백년 이상 그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사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추가적인 근거나 또 추가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맞는 진실에 가까운 것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죠. 진실에 가까운. 네. 이 진실이 생각보다 많이 흩어져 있고 형체가 잘 없으면 이 형체가 잘 없는 대로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게 끊어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이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지 두 덩어리로 봐야 되는지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복잡해지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가 복잡한데 여러분의 선입견 하나로 딱 자르려고 하면 다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논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권도사에 대해서 각자 또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발전적으로 생각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